취재 기자와 함께 지금 수색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부 김웅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제까지 지금도 수색 작업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진행된 수색 작업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저께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 이제 희생자 5명이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예. 주로 4층 왼쪽하고 5층 로비에서 수습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이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잠수 요원들이 이 배 왼쪽으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진입로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희생자 5명이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예. 네. 앞으로의 수색 작업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학생들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곳으로 추정이 되는 4층 그리고 5층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 부분인데 당시에는 원래 5층에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걸로 봤는데 지금 5층에서 계속 희생자가 발견이 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4층하고 5층에 대한 중점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해군, 해경, 민간 잠수사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를 분담해서 작업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대책본부 브리핑이 있었는데 일단 오늘은 해경과 민간 잠수 요원들이 4층 선수와 중앙 그리고 5층 로비를 중점적으로 수색을 하고 그리고 해군 대원들은 4층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색을 펼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층 로비에서 지금 실종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배가 이제 계속 침몰을 하면서 물이 차오르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물이 차오르면 물이 없는 곳으로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갑판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갔다가 희생을 당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어저께 이제 보도해드린 내용인데 이 도면과 실제 구조와 좀 차이가 있었던 부분이 그래요? 있습니다. 도면하고 실제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잠수사들이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구조, 그 도면을 면밀히 살펴보고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그 구조를 그립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깜깜한 데 가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앞에 20cm 정도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고 들어가서 손을 더듬더듬 하면서 이 설계 도면, 머릿속에 있는 이 도면과 맞춰 가면서 수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에 들어갔다 나온 잠수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에는 분명히 방이 없어야 되는데 방이 있고 문이 없어야 되는데 문이 있더라라는 잠수사들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부유물 때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지금 잠수사들이 파악하고 있는 그 보고 들어가는 도면이 지금 바지선에 2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선사 그러니까 청해진 해운 쪽에서 받은 도면과 한국 선급 쪽에서 받은 도면이 있습니다. 이 한국 선급 지금 부산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한국 선급은 선박의 구조 변경을 검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선급에서 받은 도면은 당연히 지금 최신 버전이어야 되죠. 최신 버전이어야 됩니다. 지금 세월호와 같은 도면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약간 다르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합동수사본부에서 이 부분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변경 여부를 알아내야 될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구조 변경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내야 될 한국 선급이 갖고 있는 도면은 그 도면조차도 실제 상황과 다르다. 그래서 구조 작업하는 분들한테도 그게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도면상으로는 격실이 총 111개로 파악이 됐고 이 중에서 승객이 많을 걸로 파악이 됐던 격실이 64개 정도다. 그렇죠.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42개에 대한 수색을 완료했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약간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객실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수색 작업 자체가 차질을 빚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 건 좀 섣부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봤던 것도 한번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대책본부의 브리핑 이제 그 공식 브리핑 외에 기자들한테 설명한 내용을 좀 찾아봤더니 실제로 물 위에서 생각하는 거와 해저 상황이 좀 다르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바로 이 도면이
다르다는. 실제와 다르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지금 추측을 하고 있고 이 추측의 근거는 이미 이 해경 쪽에서 가족들한테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보도 나가기 전에 예. 우리가 보고 있는 도면과 실제 구조상의 차이가 있어서 수색이 좀 어렵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부 가족들은 이 수색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승선했던 선원들을 수색 현장으로 데려가야 된다. 그렇겠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 타고 있었던 선원들은 최소한 네네. 그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만약에 모른다면 더 문제가 있는 그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네네. 얘기고요. 예. 지금 뭐 다이빙벨도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구조 작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니다. 뭐 오늘 투입된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네. 언제 투입이 됩니까? 일단 다이빙벨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파도가 낮아야 됩니다. 예, 지금 뭐 현장 기상 상황을 보니까 이 파도가 0.6m 정도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 크레인에 매달려서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다이빙벨이. 그런데 그 크레인의 그 긴 사슬, 쇠사슬에 매달려서 다이빙벨이 들어가는데 예. 파도가 조금만 쳐도 이 시계추처럼 움직인다고 그럽니다. 다이빙벨이. 예.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비교적 잔잔할 때 수면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파도 치면 이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그렇습니다. 뒤집어질 수도 있는 네, 거예요? 좌우로 이게 들어가기 전부터 이게 흔들리기 어.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초 다이빙벨 투입에 난항을 겪었던 이유가 다이빙벨을 실은 이 별도의 바지선을 현재 예. 그 지금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있는 바지선 쪽에 붙이는 작업이 오래 걸렸습니다. 파도가 많이 쳐서. 그렇겠죠. 예. 지금 그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다. 예. 해결이 됐고 그리고 다이빙벨이 혹시라도 물속에서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 다이빙벨과 연결되는 굵은 선이 있습니다. 예. 그 굵은 선 설치하는 것도 오늘 새벽 2시 40분에 완료가 됐습니다. 예. 지금 고정하는 그렇습니다. 선이죠. 예. 네. 그러니까 수중 엘리베이터라고 흔히들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정말 그 엘리베이터처럼 그 역할을 선이, 하는. 네, 예. 엘리베이터 선의 역할을 하는 그 굵은 선이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건 다이빙벨이 그 굵은 선을 따라서 내려간 다음에 다이빙벨에 타고 있던 잠수사가 이 선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이빙벨에서부터 또 선내로 연결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 네. 그 가이드라인을 지금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파도가 잔잔하고 그리고 사고 해역의 상태를 봐서 이제 다이빙벨을 투입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게 투입이 되면 구조 작업이 확 빨라지나요?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네네. 아니 뭐 효과가 있는 거 없는 걸 떠나서 이것 때문에 그 구조 작업이 지금 계속 혼선을 빚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그 도움이 될지 여부는 실제 투입을 해본 다음에 예. 판가름 해볼 문제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이 다이빙벨을 투입할지 말지를 놓고 논란이 좀 거셌습니다. 그리고 이 논란 때문에 구조 작업에도 좀 차질을 빚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웅래 기자와 함께 수색 상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